이 심상치 않은 정세는 어떤 망할 웃음신이 또 바람잘 날 없는 꼴을 바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의미죠? 상락천군이 스스로 정한 규칙과 손수 짜놓은 게임을 파괴하겠다는 뜻인가요? 이리 와봐. 이 여우 가면은 내가 사용했던 무왕용 도구야. 나와 함께 먼 하늘을 넘어 불사의 영약을 구하러 간 가면이자 내가 인간으로 살던 시절의 상징이지. 변화하고 이곳에 옮겨 심어진 뒤로 이 가면을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지금 가면이 다시 신단 위에 올려졌어. 그렇다는 건 누군가 게임의 심판인 당신을 밖으로 밀어냈고 이제 당신은 아련자가 된 거네요. 나는 아련자들이 각자 영토를 나눠 왕이 되고 가면의 힘을 빌려 서로 대립하며 다투는 전쟁 게임을 100년 넘게 주재해왔어. 사도들이 등장해 각축을 벌이며 에이언즈의 힘을 소환해 단 하루 만에 모든 상대를 죽이려 했던 서바이벌 게임도 주재했지. 환월 게임이 방해를 받아 중단될 위험이 생기면 난 언제나 환락과 풍요가 하사한 권능으로 측량하고 판정하며 규칙 위반자에게 벌을 내렸어. 난 환월 게임의 보안 시스템인 셈이지. 그런데 지금 누군가 내게 아련자라는 신분을 부여했어.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야. 이런 일을 웃음신 말고 또 누가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웃음신에게 엄청난 징후를 품은 존재가 아닐까요? 누구일까? 그런 존재라면 발가락을 다 꼽아봐도 셀 수 없을 정도야. 난 그 녀석한테 진작에 경고했어. 장난이 지나치면 사람들에게 미움받기 쉽다고. 봐, 현세에서 업보를 받았잖아. 그게 누구든 또 목적이 어떻든 일이 이렇게 됐는데 뭔가 하실 생각은 없나요? 복이 있는 곳에 화가 숨어 있고 화가 있는 곳에 복이 기대어 있다. 아련자가 되는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죠. 당당하게 이 혼란 속에 뛰어들어 배우를 잡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나한테 협력해달란 거야? 너희 선주 사람들이 혐오하는 풍요의 흉물한테? 무슨 말씀이세요? 만고의 영목인 당신이 어떻게 풍요의 흉물이겠어요? 기준이 참 유연하네. 수렵과 풍요라. 우린 정말 재미있는 파트너야.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생각인데? 우선 나무에 있는 제 친구부터 좀 풀어주면 안 될까요? 깜빡할 뻔했네. 지적이렴 작은 새야. 내가 허락할게. 효광 장군님, 그리고 여우 아가씨, 두 분이 흥미로워할 만한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고통을 지우는 행복 수술? 이 세계의 풍요의 힘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넘쳐나는군. 제가 점괘로 본 가장 끔찍한 징조가 스텔라론 헌터나 이상낙원 자체에서 비롯된 게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만원이라는 아련자 역시 위험한 변수죠. 가능하다면 두 분이 시필드 시티를 주목해 주셨으면 해요. 시필드 시티로 가봐야 하나? 아무래도 특별한 수단을 써서 이동 시간을 단축해야겠어. 드디어 제가 가장 기대하던 순간이 왔네요. 이 비밀 정원이 대체 어디에 있고 또 어떤 공간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줄곧 궁금했거든요. 선조 사람인 너한테 이 세계의 인상적인 여행 방식을 보여주지. 도착했어. 벌써요? 잠깐, 여기는 왜 온 거죠?
그야 다음 목적지로 가려면 열차를 타야 하니까. 인상적인 여행 방식이 이거였어요? 그럼 뭐가 있겠어? 그래서 넌 절대 본 적 없을 거라고 했잖아. 볼릿 드래곤 열차 타봤어? 하늘 게임의 중재자라면 더 멋진 이동 수단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선주의 장군인 그쪽은 뭔가 더 멋진 이동 수단은 없어? 됐어요. 그만두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띵동! 시크릿 시탱 열차가 곧 도착합니다. 참, 혹시 돈 있어? 나 대신 표 좀 사줘. 두 번째예요. 따따다다따따따따따따따따다다다따따따. 왜 오는 내내 한마디도 안 한 거야, 선주의 점술가? 길가의 풍경에 넋이 나갔어? 아니면 전기 징조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 수많은 점을 치면서 마음을 고요히 다스릴 수 있게 됐지만 불길한 징조를 마주할 때마다 고요했던 마음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져요. 그래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점괘를 보기 전에 마음의 거울을 닫고 잡념을 떨쳐내곤 해요. 당신보다 연장자인 내 말 좀 들어봐. 이미 들어봤을지도 모르지만 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과하게 긴장한다면 무한한 수명이 끝없는 고행이 되지 않겠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맞죠. 하지만 인간 세상의 즐거움은 아침 이슬처럼 쉽게 사라지는데 저희의 책임은 무거운 산과 같잖아요. 점술가는 내일의 고통을 예견하느라 눈앞의 즐거움을 놓치곤 하지. 하지만 내일의 고통이라는 게 어쩌면 오늘의 두려움이 심은 독이 든 열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결말을 알기에 그곳으로 가는 모든 순간의 풍경이 더 소중하고 유일무이한 게 아닐까? 봐, 눈앞에 이 항구는 처음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어선이나 행인은 존재하지 않았어. 눈에 보이는 거라곤 화염뿐이었지. 증발한 바다는 갈라진 해저와 하늘을 뒤덮는 재만 남겼어. 외계의 천마 군단은 아직 떠나지 않았는데 도보부룩으로 밀려드는 물결은 여전히 소식이 없었지. 바로 저쪽 산꼭대기에서 한 화공이 나와 함께 대지의 붉은빛 상처를 바라보며 사라진 것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고 했고, 그녀는 붓으로 파멸당한 모든 걸 간직하겠다고 맹세했지. 그 화공이 해낸 모양이네요. 그러니 나 역시 그녀와의 약속을 지킬 거야. 만고의 종말까지 환월 게임을 유지해야지. 이 게임의 윤회 속에서 매번 강림할 때마다 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 차를 음미하듯이 그 맛이 달든 쓰든 매 순간의 맛을 섬세하게 음미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떠나간 곳들을 볼 면목이 없을 테니까. 만고의 세월로 찰나를 음미하면 그 맛은 깊고도 오묘한 법이죠. 다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장수종이긴 하지만 당신에 비하면 그 삶은 짧기만 해요. 게다가 선조 사람으로서 제가 짊어진 인과가 너무 무거워서 당신처럼 가볍게 임할 수가 없네요. 에바네시아 씨, 당신에게는 음미해야 할 게임일지 모르지만 낙원 사람들에겐 생사가 달린 현실이에요. 알았어. 이제부턴 괴롭고 원한 가득한 진지 모드로 전환할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전 관자재의 눈으로 시필드 시티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볼게요. 그들이 멸망의 재앙에 빠져 있다면 머리 위에 붉은 운명의 점괘가 떠오를 거예요. 천공이 우주를 순행하고 수많은 별을 꿰뚫어 보니 운명의 길에 경의가 펼쳐지고 옥주가 그를 들이우네. 천안이 열리고 닫히니 기륭이 나타나리라. 겁살이 머리 위를 비추니 붉은 점괘가 드러나는도다. 썬데이 씨가 영조를 통해 제 시야를 공유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에바네시아 씨. 저 사람들 머리 위에 떠 있는 게 그들의 운명이야? 네, 가까이 가서 보시죠. 승객 여러분, 이상하네. 왜 이 사람들 머리 위엔 길괴가 떠 있지? 은하열차는 시필드 시티에서 꺼져라! 은하열차는 이상낙원에서 꺼져라! 안녕 귀여운 아가씨들. 시필드 시티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같이 항해하지 않을래? 아저씨, 축제에 온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구호는 왜 그렇게 무섭게 외치는 거야? 우리 시필드 사람들은 늘 예의를 가장 중시하거든. 불만을 표현할 때도 미소를 유지해야지.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 소양이니까. 이 평온을 깨트리는 게 누구든 우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야. 자, 아가씨, 우리랑 같이 깃발을 흔들자. 그럼 기분이 더 좋아질 거야. 리허설이라도 한 것처럼 질서정연한 감정이네요. 이 기쁨은 꼭 규칙적인 동작 같아요. 웃는 모습을 보니까 오싹하네. 이봐, 만원국장이 열차팀을 토론에 초대한 거잖아? 이렇게 손님을 쫓아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나 은하열차 쪽 사람이지. 내가 그렇게 무명개처럼 보여? 어머, 얼굴에 티켓을 붙인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기뻐하는 거예요? 에잉, 참. 어린애가 못된 것만 배워서 머리를 이런 색으로 염색하다니. 은하열차에 있는 그 토끼랑 똑같잖아. 딱 봐도 우리 쪽 사람이 아니네. 이봐, 얼간이 염색한 거 아니거든? 마치 보니까 얼마나 귀여운데. 잠깐, 아까 그 행복한 미소는 어디 갔어? 표정이 확확 바뀌네. 전에서 온 너희는 우리의 행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더 방해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죄송해요. 동생이 철이 없어서요. 지금 바로 떠날게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참에는 무슨, 너희는 종족부터 다르잖아. 또 소란 피우면 플로를 잔뜩 불러서 너희를 물고기 밥으로 던져주마. 또 소란 피우면 플로를 잔뜩 불러서 너희를 물고기 밥으로 던져주마. 어서 오세요. 행복 소다수 한번 드셔보세요. 이걸 마시면 하루 종일 만원 국장님처럼 행운이 따를 거예요. 또 만원이네. 그 사람 방송업계 사람 아니야? 소다수랑 무슨 상관인데? 아이고, 외지에서 오셔서 모르시는군요. 만원 국장님은 저희 시필드 시티의 자랑이에요. 본가가 옆골목에 있으니까 진정한 시필드 시티의 딸이라고 할 수 있죠. 상상이 가세요? 15년 전 그 끔찍한 재난 이후로 그분은 가족을 전부 잃었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정말 가엾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기도 합니다. 낙관적이고 강인한 마음가짐으로 그 모든 걸 이겨냈으니까요. 만원 방송국. 그땐 시필드 방송국이라고 불렀죠. 여하튼 방송국에서 그분을 위해 역경 속 미소라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성공했는데도 잊지 않고 모두에게 행복을 나눠주다니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은 지금 정말로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당연히 행복하죠. 제가 얼마나 즐거운지 보세요. 이 모든 게 행복 미소 연구회와 만원 씨 덕분이에요. 만원 씨는 지역 경제를 살릴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까지 가져다 줬어요. 저희는 그분처럼 과거의 슬픈 일을 잊고 매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합니다. 그분처럼 고난 속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진심으로 모두가 잘 되길 바라고 악행을 저지르는 천회 아련자들에 맞서 저희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다고요.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저희 시필드 특유의 행복 맛을 꼭 느껴보세요. 모든 고민을 잊게 될 거예요. 길게. 여기도 길게네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저희 시필드 특유의 행복 맛을 꼭 느껴보세요. 모든 고민을 잊게 될 거예요. 눈부신 햇살, 상쾌한 기분. 만원 방송국의 거리의 행복 인터뷰입니다. 저는 현재 시필드 거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진실한 미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먼 곳에서 오신 손님 같은데 저희 이상락원의 대축제인 환월 게임에 관심이 있으시겠죠? 당연하지. 이렇게 시끌벅적한 일은 흔치 않잖아. 잘 됐네요. 저희는 한 가지 보편적인 우려 사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은하 열차의 개입이 저희의 신성한 환월 게임을 천의 세력 경쟁의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편적인 우려라고? 기자 선생,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거 아니야? 동기를 평가하는 건 무의미한 일입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할 건 행동이 가져오는 실제 결과죠. 정말 깊이 있는 답변이네요. 많은 시민들이 컴퍼니가 그려내는 번영의 이념보다 만원 씨가 제시한 치유의 미소, 치유의 낙원이야말로 더 현실적이고 맞이하고 싶은 미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행복이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박탈당하는 것을 대가로 삼아야 한다면 그런 행복의 진실성을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맞아. 그 논리대로라면 사탕을 먹다가 충치가 생겨도 행복한 거잖아. 어차피 그 과정은 달콤하니까. 아주 생동감 넘치는 비유네요. 마지막으로 가설을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면 외부인이 정의한 보존과 만원 씨가 주장하는 행복 중 어느 쪽이 이상락원의 미래를 더 잘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미래는 그렇게 좁은 양자택일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의견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에이씨, 전부 방어적인 대답뿐이네. 임팩트가 전혀 없으니 이 인터뷰는 폐기하고 진짜 행복 소감을 말할 시민을 찾아서 보충해야겠어. 만원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하네. 여기도 길게군요. 에이씨, 전부 방어적인 대답뿐이네. 임팩트가 전혀 없으니 이 인터뷰는 폐기하고 진짜 행복 소감을 말할 시민을 찾아서 보충해야겠어. 고통스러운 기억과 작별하고 영원한 지금을 하나 보세요. 행복한 미소가 당신의 유일한 진실이 되길. 만원님의 길을 따라 새로운 삶을 맞이하세요. 저희 모두 이 낙원에서
가장 행복한 백성이 될 겁니다. 정말 기묘하네요. 몇 번이나 점을 쳐도 이 시필드 시티를 오가는 사람들 머리 위엔 평안을 알리는 길게뿐이에요. 제 관자자의 눈이 아련자의 능력에 간섭을 받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난 오히려 당신의 판단이 점점 더 신빙성 있게 느껴져. 길가의 행인, 항구의 어부, 거리의 상점 주인, 그리고 행복을 설파하는 사람들. 항구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이 사람들 몸속에 나와 비슷한 존재가 천천히 꿈틀대는 걸 느꼈어. 그 존재는 너무나 허약해서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한때 산산조각 난 뒤 가루가 되었고 또 제가 될 때까지 불타는 바람에 다 죽어가는 상태거든. 하지만 그것에겐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저 잠들었을 뿐이야. 그리고 농부가 자신을 온 들판에 뿌려주길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깨어날 거야. 이 도시 사람 대부분은 행복 수술을 받았을 거예요. 저기 행여네가 홍보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죠. 비밀 정원에서 복이 있는 곳에 화가 숨어 있다라고 했었지. 어떤 이들에게는 큰 재앙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축복으로 향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세상을 파멸시킨 재앙 뒤에도 그들을 살아남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머리 위에 길괴가 떠 있는 게 당연할 겁니다. 다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겠죠. 그때가 되면 당신 같은 선주의 장군이 상소를 올리지 않아도 수렵의 시선이 이곳에 고정되겠지. 따라와. 무슨 대책이라도 있나요? 대책? 환월 게임의 심판, 아니 전직 심판으로서 공공연히 게임 규칙을 왜곡하고 은혜를 남용하는 아련자를 마주한 이상 내 유일한 대책은 바로 판정 집행이야. 한정 집행이라면 번개를 내리쳐 만원을 죽이는 건가요? 그렇게 폭력적이지는 않아. 판정을 하려면 일단 법기부터 되찾아야 해. 그걸로 아련자의 죄를 측정해야 하지만 그녀의 힘을 제거할 수 있어. 마치 정원사가 미친 듯이 자란 가지를 다듬듯이. 거의 다 왔어. 관람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들을 다 왔다고요? 법기를 그냥 이렇게 훤한 곳에 두다니 없어지면 어쩌려고 그러시죠? 서두르지 마. 아직 좀 더 가야 하니까. 내 소중한 측량 도구를 이런 황량한 곳에 아무렇게나 놔뒀겠어? 죄송하지만 앞쪽으로는 더 이상 길이 없는데요. 아, 눈속임인 거죠? 당신 같은 비범한 존재들은 늘 인연 있는 자에게만 길이 열린다는 식의 장난을 좋아하잖아요. 이제 암호를 맞추거나 돌로 둘러싸인 진법 안으로 뛰어들면 되나요? 아니면 노래를 부르고 손을 휘두르면 나무들이 알아서 일어나 양쪽으로 줄 맞춰 서는 건가요? 난 단멍이가 아니야. 그런 재주는 없다고. 아주 오래전에 나는 이곳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부유섬을 띄웠어. 다른 사람들이 실수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 화공에게 이곳에 짙은 안개와 숲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지 않게. 그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음악을 연주하면 안개가 걷힐 거야. 귀여운 강아지네요. 당신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강아지야, 머리 좀 빌릴게. 도착했어. 가자. 관람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잔디를 닦거나 화초를 꺾지 마시고 공공시설을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때? 아름답지? 옥궐의 경치보단 덜하지만 자연스러운 멋이 있긴 하네요. 칭찬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어? 맞아요. 왜 웃어? 죄송해요. 비웃을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아련자를 판결할 때 사용하는 법기인가요? 말 그대로 자일 줄은 몰랐네요. 이 진리의 가지를 얕보지 마. 150년 전에 검의 형태로 세상에 나타났을 땐 가볍게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큰 산을 두 동강 낼 수 있었다고. 에바네시아 씨, 이런 기담은 저희끼리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코스믹 포스 유저들 귀에 들어갔다간 산을 가르는 전투력은 입문 수준일 뿐이라는 논란이 일어날 테니까요. 정말 생각도 못했네. 대단한 선주 장군께서 낙원의 거리 유행까지 속속들이 꿰뚫고 있을 줄이야. 점수에 가라면 마땅히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곳의 풍물을 살펴야죠. 나 같은 판결자도 마찬가지야. 시대가 변했으니 내 보물도 그에 맞춰 변해야지. 생각해봐. 학생 차림의 미소녀가 검을 들고 종일 거리를 활보할 순 없잖아. 에바네시아 씨는 법을 잘 지키는 착한 어린이네요. 그럼 측량을 시작해 주세요. 이 세계를 심판하며 하늘의 법도를 새기는 척도인 진리의 가지여. 이곳에서 거짓과 진실의 눈금을 재고 환월 아래 법규를 넘어선 모든 죄를 가늠하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만호는 아련자가 아니었어. 아련자가 아니라면 규율을 어긴 죄를 심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그게 무슨 뜻이죠? 아련자가 아니라면 만호는 왜 공개적으로 환월 게임에 참가하겠다고 선언했을까요? 그리고 비밀 정원 신단 위에 활종 문어 형상을 한 가면은 또 누구의 것이고요? 그 가면 뒤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아련자들이 그걸 쓰고 있어. 지금 시필드 전역에, 아니 2차원 시티까지 곳곳에 아련자들이 있어.
이런 상황은 하늘 게임 역사상 처음이야. 장군님, 누군가 그쪽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다낭 씨였네요. 그리고 다낭, 돌아왔구나.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블레이드. 아니, 선주의 중범죄자인 응성이라고 불러야겠지. 스스로 덫에 걸려들다니. 잘 됐네. 옥골 장군, 네 시야는 여전히 선주의 법도 안에 갇혀 있군. 난 우리의 공동의 적을 죽이러 왔다. 공동의 적? 하! 너는 선주의 적이야. 넌 스텔라론 헌터가 된 후로 널 체포하기 위해 파견된 허릉의 추율궁 주주사들을 수없이 죽였고 주명의 장인을 선동해 네 검을 수리하게 만들어 그들을 연루시켰어.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네가 동료들과 함께 우리 옥골 선주 시황사의 금지된 땅에 침입해 귀진 비림을 파괴하고 전사한 영령들의 안식을 방해한 걸로 모자라 망자의 비밀을 훔쳐간 거야. 대체 어떤 안목이 너를 그 수많은 죄악으로 이끈 거지?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무슨 공동의 적이 있는데? 기꺼이 들어줄게. 내가 은구한 몇 년 동안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구나. 이렇게 사고를 잘 칠 줄 알았다면 처음 주명의 검을 구하러 갔을 때 널 묶어서라도 연마궁에서 끌고 나와 합류시켰을 텐데. 이분은 또 누구? 반가워, 효광 장군. 선주의 친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날 기억해줘서 고맙군. 내 진짜 이름을 밝히지. 내가 바로 라만차다. 가명으로 바꿨잖아. 갤럭시 레인저의 수장이라. 이번 여행에서 뜻밖의 수확이 생겼네요. 장군, 과거의 원한은 잠시 미뤄두시죠. 저희가 논의해야 할 건 이 세계의 존망뿐만 아니라 장군께서 젊기로 예견하신 그 멸망의 재앙과도 관련이 있어요. 네가 나열한 그 죄목들은 부정하지 않겠어. 하지만 난 선주가 신경 쓰는 건 죄 많은 내 목숨 따위가 아니란 걸 알고 있어. 너희가 진짜 원하는 건 여사스러운 별을 여러 차례 깨우고 흉물을 불러 모으며 수없이 죽여도 죽지 않는 그 적에게 피의 빚을 청구하는 거지. 너희는 풍요의 사도인 찰나를 다시 제압하고 나아가 그가 영원히 환생하지 못하도록 만들 생각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그 기회를 가지고 왔다, 장군. 그런데도 기어코 죄를 판결하고 원한을 풀겠다면 지시하는 대로 순순히 널 따라 허릉으로 가서 심판을 받도록 하지. 하지만 말했듯이 오늘 내가 온 건 구세주 행세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우리의 공동의 적이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다. 30년 전의 방호 혈전의 운명이 눈앞의 세계에 닥치는 걸 원치 않는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믿는 게 좋을 거야. 행연회의 행복수술에 사용되는 게 바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찰나의 세포다. 그렇다면 수술받은 사람들은 전부 아련자가 됐지. 완력이 모여 흐르길 기다리기만 하면 혈육의 의지가 깨어나 모든 숙주를 양분으로 삼게 될 거야. 활종 문어 가면을 착용한 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해체되어 이 땅 백성들의 몸속에 기생하고 있는 풍요의 사도군. 대체 누가 이렇게 끔찍한 걸 이상낙원에 가져온 거지?